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혈입니다. 송덕수 교수님 제10판 신민법 강의 1783페이지 양가로 3번의 제3분할 청구권 보겠습니다. 이혼의 효과에서 세 번째 제3분할 청구권입니다. 사마열혈TV 질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양가로 3번 제3분할 청구권 방가름의 의 제3분할 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제3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제3분할 청구권이 인정되는 근거는 일본의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은 처가 단순히 가사노동에만 종사하고 있을지라도 부부의 공동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재산이 부의 명의로 취득한 그의 투기재산인 경우 에도 1784페이지 각각의 기여 정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타당하고 2번에 경제 등 능력이 없는 배우자, 특히 처의 생계를 보장하여 이혼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데 있다. 민법은 제3분할 청구권의 협의이혼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한다. 그리고 가사소송법은 동조를 혼인의 취소의 경우에도 준용하고 있다. 그 밖의 동조는 사실혼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률상 배우자의 문제는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일방의 지필라가 장기간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제3자와의 사실혼 경과를 맺고 있어서 같다. 한편 판례는 사실혼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해 종료한 경우에는 제3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 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고 부부 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 공동체라는 성질에 비추어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사실혼 관계에서도 이를 주 용도로 유추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의 생전의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경우 제3분할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전 배우자에게 제3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을 살펴보면 사실혼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제3분할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제3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가지게 되는데 이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도 같다. 이번에 법적 성질 제3분할 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학설은 혼인의 부부 재산의 청산 내지 전제적 지분에 관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와 부부 공동 재산의 청산을 중심으로 요소로 하고 보충적으로 전 배우자의 부양적 요소를 포함하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다. 학설이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학설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한편으로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라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분할자의 유책 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그프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하여 그 태도가 분명치 않다. 그러나 뒤의 판례는
위자료와의 일반적 관계를 판단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구체적인 경우에 타당성을 갖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이와 같은 입장이다. (1785페이지) 사견, 재산분할 청구권의 인정 취지와 경제능력 없는 배우자의 보호 필요성을 고려할 때 이설이 타당하다. 방가로 3방의 재산분할의 대상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이 협력에 의해 이룩한 재산은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당연히 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 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예금 자산도 포함하며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즉, 재산은 부부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도 그 재산이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취득 형성 유지되어 온 때에는 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그 협력에는 처의 가사노동도 포함된다. 한편 부부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된 재산이라도 그것은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협력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에 비하여 부부 일방이 혼인 전에 가진 고유재산과 그로부터 증가된 재산, 혼인 중 부부의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받은 재산 등은 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즉, 투기재산 중 고유재산과 고유재산인 것은 예외이다. 다만 이들 재산의 경우에도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 감소 방지 또는 증가에 협력한 때에는 그것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판례는 적어도 표현상으로는 투기재산 일반에 대하여 사견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거기에 투기재산 및 고유재산이 고유재산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판례에 따르면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합의하고 있는 재산 또는 그 지분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므로 직접 그 재산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으나 그 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한다. 그에 비하여 부부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 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한다. 양가로 기억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부분의 부부 일방은 다른 일방에 의하여 민법 843조 제839조의 이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이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 경우에 부부 일방의 투기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다. 투기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투기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것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양가로 이은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1786페이지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에 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양가로 디귿 비록 처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가사 비용의 교달 등 즉 간접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양가로 리을 남편이 가사에 불충실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재산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남편이 이와 같은 재산의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양가로나의 퇴직금연금 퇴직금이 재산 분할의 대상 인지에 관하여 최근의 판례가 크게 변화했다. 아래에서 먼저 최근의 전화비치 판결이 있기 전의 판례를 살펴보고 이어서 변경된 현재의 판례를 기술하기로 한다. 과거의 대부분은 부부의 일방이 이혼 당시 이미 퇴직하여 수령한 퇴직금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은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의 퇴직일수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차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와 같은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제839조의 2, 제2항의 소정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을 참작하면 족하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다만 이혼 후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전화비치 판결에 과거의 판례와 크게 다르게 판결하였다. 그 판결에서 대법원은 먼저 배우자가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 점,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은 경우에 퇴직급여 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체 장래의 수령 가능성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만으로 참작하는 것은 재산분할 제도의 규칙에 맞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반하여 부당하다고 한다. 그리고 나서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 채권은 재산 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에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의 상당액이 채권 그 대상이 된다고 한다. 1787페이지에 양가로 비읍 퇴직연금 대부분은 과거에 부부 일방이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도 연금 수급권의 여명에 확정할 수 없어서 이를 바로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고 이를 참작하여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최근의 전화비치 판결로 혼인 기간 중에 그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을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비춰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변경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한다. 양가롭시 명예퇴직금은 어떠한가? 판례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이미 수령한 경우에 명예퇴직금이 정년까지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 지출 등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근속 요건에 기여하였다면 명예퇴직금은 그 전부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며 다만 법원으로서는 상대방 배우자가 근속 요건에 기여한 정도 이혼 소송 사실심 변론 종결일부터 정년까지의 자녀기간 등의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이 정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한다.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제학 교수로서의 재산취득 능력도
이와 같은 기타 사정으로 참작한 것으로 충분하다. 양가로다. 채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를 일상가사에 관한 것은 청산의 대상이 되고 그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당한 채무의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판례는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라고 한다. 부부 일방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재산 분할의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뒤에 나머지 재산을 분할하여야 하며 그리고 목적물의 지분을 취득시켜 공유로 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취득 비율을 줄여주는 등 1788페이지 분할 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부부 일방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은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는가? 대법원은 과거에는 그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뒤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 상태를 따져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에 상대방이 그에게 기속되어야 할 것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을 하는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라고 하여 과거의 판례를 변경하였다. 대부분은 이어서 재산분할로 채무 초과 상태가 되거나 채무 초과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와 같이 경우에는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 분담 여부 및 분담 방법을 정할 것이고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로 당연히 분할 기속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한다. 양가로 기억. 의원 피고의 친정에 대한 위채무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이유 설치를 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위채무 중 원고가 부담해야 할 피고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는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원심이 위채무가 모두 피고인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이를 재산분할금 가산 조치에는 재산분할 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협의이혼 성립을 이유해 부부 일방이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거나 부부 일방의 채무가 변제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재산 변동사항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할 것이 아니다. 한편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이미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에도 그 기준을 관하여 달리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협의를 한 후 협의이혼 성립일까지의 기간 동안 재산분할 대상자인 채무의 일부가 변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변제된 금액은 채무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금을 제3자로부터 증여받아 위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감소된 채무액만큼 분할 대상 재산액이 외형상 증가하지만 그 수중의 경위를 기업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게 하고 또 채무자가 기존 적극재산으로 위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자가 위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소멸된 채무액만큼 적극 재산액도 감소하거나 새로운 채무액이 증가하게 되어 결국 어느 경우에도 전체 분할 대상 재산액은 변동이 없다. 양가로라 제3자 명의 재산. 제3자 명의 재산이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 신탁된 재산 또는 부의 대상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1789페이지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방금 4번의 분할 방법.
양가로 가액 분할에 의한 협의.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먼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재산 분할의 방법과 액수를 정한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때 하나여 그 협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 청구에 소요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때에는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양가로나 가정법원에 의한 분할. 재산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상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가액,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한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판례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법원은 재산 분할을 함에 있어서 기타의 사정 중 중요한 것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나 그 모두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그리고 일일이 특정하여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동그라미 2번에 이혼하는 부부의 자녀들이 모두 성년에 달하는 경우 부가 자녀들에게 부양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산 분할의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할 사정으로 볼 수는 없다. 동그라미 3번에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적극적 재산이거나 소극 재산이거나 그 액수가 대략적으로나마 확정되어야 할 것이며 재산 분할의 사정이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해야 할 것이다. 동그라미 4번 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은 가사 비송 사건으로서 그 절차에 관하여 가사 비송사건 절차법 제1편에 규정이 되어 민사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부의되지 아니하고 재산 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다. 5번의 민법 제839조 제2항의 주제에 비춰볼 때 재산 분할 비율은 개별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전체로서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보면 상당하므로 법원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분할 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1790페이지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범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정기금 방식으로 재산 분할을 할 경우에 대체로 가액을 특정할 수 있는 일반 재산과는 달리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과 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여명을 알 수 없어 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등의 특성이 있으므로 재산 분할에서 고려되는 재반 사정을 비추어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에 대한 기여도에 다른 일반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재산에 대한 하나의 분할 비율을 정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과 다른 일반 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 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결과 실제로 분할 비율이 달리 정하여지더라도 이는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 경우에 공무원 퇴직연금의 분할 비율은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당사자의 직업 및 업무 내용, 가사 내지 육아 부담의 분배 등 상대방 배우자가 실제로 협력 내지 기여한 정도, 기타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굉장히 긴데요. 차분하게 보시고 밑줄 잘 치면서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정도의 기준으로 할 것이다. 구체적인 재산 분할 방법으로서는 금전 지급과 현물 분할이 있다. 판례는 당사자 일방의 단독 소유 재산을 쌍방이 공유로 하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가능하다고 한다.
금전 지급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일시급을 할 수도 있고 분할급을 할 수도 있으며 분할급을 정기급으로 할 수도 있다. 재산 분할을 금전 지급으로 하는 경우에 원유자가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이외에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이행명령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즉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에 위반하면 과태료로 처할 수 있고 정기급인 때에는 3기 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범위 내에서 감시에 처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가정법원이 재산명시명령, 재산조회도 할 수 있다. 방간 5번에 재산분할 청구권의 성립시기 판례에 의하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의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에 의하면 이혼 후 재산분할의 심판 계속 중에 청구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은 상속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청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분은 상속되어야 한다고 한다. 판례 보겠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1791페이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의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에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 그 금전지급 채무에 관해서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시제 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관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양가로 이윤 민법상의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의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에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이혼 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그 시점에서 가집행을 허용할 수는 없다. 양가로 디귿 민법 839조 제2항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사건은 마류 가사비송 사건으로 즉시 항고의 대상이 해당하긴 하지만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법원이 당사자 쌍방이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금전 지급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금전 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면 상당하다. 그리고 이는 이혼이 먼저 성립한 후에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양가로 리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원심 판결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 분할 대상임을 전제로 이를 원고에게 귀속시켜 이에 관한 피고 명의의 지분의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고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그 가액의 일부에 상당하는 재산 분할금을 지급하는 것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었으나 그 후 3자가 제기한 민사재판에서 이 부동산이 제3자가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분할 대상 재산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확정된 민사재판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재산분할 재판 중 재산분할금 지급 부분만을 이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재산 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채무명의 이용의 심취 위반되어 그 채무명의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행토록 하는 것은 정의 반환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재산 분할에서 분할의 다인지 여부가 전혀 신문된 바 없는 계산이 재판 확인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양가로 미움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청구가 병합된 경우에 재판상의 이혼 청구권은 부부의 일심 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상소인이 그 절차를 수기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기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되고 1792페이지 이에 따라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 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한다고 할 것이다. 반가력분의 다른 제도와의 관계 양가로가 위자료 청구권 재산분할 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은 목적, 유책 배우자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권리행사 기간, 사건의 성격, 이혼소송 계속 중 소재기자가 사망한 경우 경유 여부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는 별개의 독립한 권리이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에 별도로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당, 그리하여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판례는 분할자의 유책 행위에 의한 위자료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다고 하나 그것은 재산분할 청구권에 위자료 청구까지 포함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양가로나 채권자 대위권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존하기 위하여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권은 그 자체로는 권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므로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으나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금전채권 또는 급부청구권으로 변화된 뒤에는 대위권의 목적으로 된다고 하여야 한다. 양가로다 채권자 취소권 2007년에 민법 개정 시에 재산분할 청구권 보존을 위한 사회행위 취소권 제도가 신설되었다. 그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를 해야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소는 제406조 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은 재산분할 청구권 보존을 위한 사회행위 취소권의 규정을 협의이혼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를 재판상 이혼에 준용한다. 채무 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사회행위가 되는지 문제되나 재산분할액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회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통솔판례도 같다. 그리고 판례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이혼이 성립한 때에는 그 법적 효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겠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 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 또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함에 있어서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로 인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어도 이 재산 분할이 민법 839조의 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행위로서의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이와 같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적법한 재산 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 처분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양가로 7번의 재산분할 청구권의 상속. 양가로 가 이혼 전에 사망한 경우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이 계속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혼 소송은 종료되고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 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 청구 역시 종료된다. 양가로 나에 이혼 후에 사망한 경우 이혼이 성립한 후 재산분할 청구를 한 상태에서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과 재산분할 의무는 상속된다고 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권 가운데 부양적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심 전속적인 것이어서 상속되지 않는다. 바로 8번에 재산분할 청구권과 과세.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리고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유사한 양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재산분할 제도는 실질적으로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공유물 분할에 관한 법률가 준용되어야 하는데, 공유물 분할은 법적으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유 형태가 변경된 것일 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에 비하여 재산 분할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다. 양가로 9번의 재산분할 청구권의 보기. 판례는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우체되지 않은 재산분할 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판례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에는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 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 청구권의 사전 포기에 불과할 뿐, 인도 쉽사리 1794페이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 포기 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혼인의 파탄에 이른 당사자가 협의이혼의 약정을 하면서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협의이혼 절차가 유효하게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도 있다. 방금 10번 재산분할 청구권의 성멸.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때에는 이 2년간의 기간은 소멸시효 기간이 아니고 제적 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에 고려하여야 한다. 지금 본 것이 이혼의 효과 중에서 재산분할 청구권이고요. 역시나 전문 판례 위주로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한거 올려두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